근데 제 남자친구는 제가 돈 내면요 막 화내던데요. 절대 나 만날 때 돈 쓰지 말라면서. 여자친구가 돈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고 싶다는 남자들은 진짜 많이 봤지만 여자친구가 돈을 쓴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고 싶다는 남자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선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리즈물로 만들고 있는 영상의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3부작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 댓글처럼 첫 호감이 생길 때는 외모, 본격적인 연애 단계부터는 성격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혼에 이어지기까지는 경제적인 요소가 참 중요하다.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첨언을 조금 하자면, 실제로 정상적인 남자 기준에서 이 여자의 경제적인 요소가 그 여자가 가진 예쁜 외모보다도 최소 3배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집안이 빵빵하고 연봉이 높으면 되는 거냐? 그런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자 쪽이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 부자래, 병원장 집안이래, 여자가 월천은 그냥 번대, 장난 아니야. 물론 이런 얘기에 눈 돌아가는 남자들도 소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거는 극소수, 다른 세상의 이야기니까 제외시키고요, 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애를 낳아서 키우고 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 모든 과정, 여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책임, 그 1옵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남자들도 스스로라고 생각해요. 본인들 몫이라고. 근데 그 몫을 나눠 가지는 비율, 그 정도에 대한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었다고. 예전에 뭐 가부장 시대 때야 와이프에게 기대하는 남자들의 생각이 끼케야 그냥 남자가 벌어주는 돈, 그거 가지고 가정 살림 잘 꾸리고 사치, 낭비 이런 거 하지 않은 뭔가 알뜰살뜰한 그런 이 수동적인 역할만 기대했었다고요. 그리고 그 정도만 잘해도 좋은 아내라고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결혼해가지고 딱 그 정도만 할 건데요, 그런 여자분들이야. 간단해요. 그런 가부장 시절에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남자들 찾아다니면 됩니다. 요즘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이든 결혼에 있어서건 남녀의 지위가 점점 동등해져 가고 있잖아요. 남자들 역시도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결혼 생활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아버지 세대들이 누렸던 걸 나 역시 누리고 싶다, 누릴 수 있을 거다, 꿈도 안 끈다고. 본인들도 이걸 잘 알아. 근데 뭐든지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붙기 마련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본인들의 권리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본인들이 지고 있던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여자들과 나눠지려고 한다고. 특히나 요즘처럼 뭐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주식, 코인 안 하는 애들이 없는 시대니까 어린 친구들도 이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배우자를 고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 뭐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 뭐 집안이 빵빵하니 안 빵빵하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며. 그럼 대체 어떤 여자가 남자들이 보기에 경제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여자냐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두 번째, 여자의 직업. 역시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직업이 무조건 전문직, 사자, 대기업, 요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면 뭐 교사, 공기업, 공무원 이런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 가지고 이런 안정적인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죠? 물론 뭐 연봉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면야 남편 입장에서 뭐 좋으면 좋았지 싫을 건 없잖아. 근데 그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여자를 막 재고 따지고 이 정도까지는 안 한다고. 대신 결혼을 진지하게 앞둔 시점에서 그 여자가 지금까지 직업으로 삼아왔던 그 일, 업종, 행태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렇다고 뭐 뒷조사를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똑같이 진지한 자세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본 입장에서 딱 보면 보입니다. 그게 이 여자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뭐 적당히 학교 졸업하고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적당한 데 들어가고 적당히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또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하면은 적당히 타임을 가서 애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해야겠다. 근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치집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할 건 절대 아니지. 이 정도가 무슨 치집이야. 소박한 거죠 어쩌면. 근데 확실히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경제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또 확실하죠. 뭐 결혼과 출산을 본인의 인생에서 완전히 제끼겠다, 요거까지는 아니지만 그것과는 완전 별개로 나 역시도 하나의 경제적인 주체로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걸 모으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마인드로 살아온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는 티가 확 난다고요. 당연히 남자들은 후자의 여성을 선호하겠죠. 왜?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을 빼놓고는 그 현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경제적인 주체로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와이프랑 진정 어린 현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공유가 되겠습니까? 역할 분담이 잘 되겠어요? 바로 이거라고요.
뭐? 자, 세 번째. 그럼 그렇게 여자가 지금까지 경제적인 주체로서 잘 살아왔다는 것을 남자들은 더욱더 디테일하게 뭘로 파악하냐? 여자 입장에서도 뭘 신경 써야 되는 거냐?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일 간단한 건 그 여자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이죠. 뭐 부모님을 포함한 집안 사정이 좀 어렵다든지, 그리고 업계 특성상 그 초년생 때는 완전 박봉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예들은 다 제외시킬게요. 평범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1년에 딱 1,000만 원.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최소 1년에 1,000만 원은 모았다는 게 지금까지 본인의 삶을 그냥 적당히 많은 나는 살지 않았다, 이것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올해 200을 벌든 300을 벌든 그 월급의 의미, 앞으로의 계획과 생각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돈 좀 모였다 싶으면 명품 사고, 차 사고, 여행 가고, 돈이 안 모였어도 그냥 카드 긁고 어차피 월급 나오면 채우면 되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게 대단한 뭐 사치다, 허영이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겠다는데 뭐. 근데 이렇게 적당히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연봉이 한 6천, 7천 되는데요, 1년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요, 저 기특하자, 이러면 또 안 되고. 그리고 데이트 비용. 사실 이 데이트 비용 가지고 또 말이 많죠. 몇 대 몇이 이상적이냐, 데이트 통장은 꼭 만들어야 되냐. 그냥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그냥 동성 친구, 친한 언니, 친한 동생, 이때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반반을 기본 전제로 깔고 사바사 케바케에 맞게 유도리 있게 하자고요.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잘 버는 사람이 좀 더 내고. 근데 제 남자친구는 제가 돈 내면요 막 화내던데요. 절대 나 만날 때 돈 쓰지 말라면서. 여자친구가 돈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고 싶다는 남자들은 진짜 많이 봤지만, 여자친구가 돈을 쓴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고 싶다는 남자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일단 쓰세요. 그리고 남친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 저희 커플은요, 오빠가 주로 다 쓰고요, 저는 한 번씩 비싼 선물 사줘요. 저 현명하죠. 입장 바꿔서 지금 여러분이 연하 남친을 만났는데 이 자식이 데이트할 때 돈을 안 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비싼 선물을 나한테 사주네? 여러분은 괜찮겠어요? 진짜 아무 불만 없겠어? 마지막으로 평소에 드러나는 그 여자의 씀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프사나 인스타에다가 뭐 명품 사진, 비싼 호텔 로비, 레스토랑, 뭐 호캉스 사진, 이런 거 피하라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물론 이런 사진들이 뭐 마케팅 목적, 여자들 사이에서는 먹힐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남녀 사이에서는 절대 플러스가 아니라고, 오히려 상당한 마이너스라고. 진짜 웬만한 그냥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재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여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질에 미리 호감을 접어버려요. 왜냐면 남자들은 이 남녀 사이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 여자들이랑 조금 다르거든. 저 여자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 여자가 진짜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만족감, 행복을 느끼고, 그 감정을 남자들은 사랑이라 느낍니다. 좋게 말하면 뭐 헌신,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요, 남자들은 연인 관계에서조차도 이 인정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 씀씀이가 크다 싶은 여자들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저 여자는 내가 채워줄 수 없는 여자다,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겠다, 일찌감치 발을 빼버린다고. 자, 오늘은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를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대단한 연봉, 집안 내력, 요거까진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여자가 경제적으로 그동안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고, 돈도 나름 착실하게 모았고, 데이트하면서도 적당히 나눠낼 줄 알고, 본인의 씀씀이도 나름 사치스럽지 않은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결혼 상대자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성적표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정말 괜찮은 남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생각이 똑바로 박혀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은 방법은 진짜 심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은 여자로서의 삶,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는 여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기능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